2022년 9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발칵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자존심이자 지구상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35의 납품이 전격 중단된 것입니다. 격추된 것도 결함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황당하게도 전투기 엔진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자석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자석에 들어간 합금이 미국의 승인 없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자신들의 핵심 전략 무기조차 중국의 자원 없이는 단 한 대도 완성할 수 없다는 치욕적인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자원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60. 최근 미국 에너지부와 지질조사국이 선정한 핵심 광물의 개수입니다. 과거에는 리튬이나 히토류 같은 몇몇 광물만 주목받았다면 이제 미국은 무려 60종의 원소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부터 이름도 생소한 안티몬, 베릴륨, 텔루륨에 이르기까지 이 60개의 원소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차세대 스텔스기, 그리고 인류의 에너지 판도를 바꿀 핵융합에 이르기까지 미래 문명의 혈액이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이 60가지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는 자가 향후 100년의 세계 질서를 설계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밀려나는 국가나 기업은 흔적도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광물 리포트를 읽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글로벌부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은밀한 설계도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원안보의 눈 자원전략국입니다. 우리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화려한 구호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구호 뒤에 숨겨진 차갑고 냉혹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든 첨단 기술은 결국 땅속에서 파낸 무언가가 없으면 단 1초도 구동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발표한 60대 핵심 광물 리포트는 전 세계에 보내는 일종의 전시 동원령과 같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시장 경제의 논리에 자원을 맡기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라 위협이다. 이것이 리포트의 핵심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패권이 석유를 통제하는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나왔다면 미래의 패권은 이 60대 핵심 광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즉 광물 기반의 가치 사슬에서 나옵니다. 오늘 자원전략국은 이 60대 핵심 광물 리포트를 현미경급으로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목록을 대폭 확대했는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맞선 미국의 자원 철의 장벽은 어떤 형태로 설계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거대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자본의 흐름은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향후 10년의 부와 권력의 이동을 예측하는 통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석유를 가진 자가 에너지를 지배하고 달러를 가진 자가 그 석유를 통제한다. 우리는 이것을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체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우는 경제에서 쌓는 경제로의 거대한 문명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화석연료를 태워야 했지만 이제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금속을 쌓아야 하는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60대 광물 리포트를 발표하며 전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구리는 약 20kg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한 대를 만들 때는 그 2.5배인 5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히토류까지 합치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광물 중량은 내연기관차의 무려 6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연료를 전기로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특정 광물의 수요가 수천 퍼센트 폭증한다는 뜻이며 그 광물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안보가 오늘 쓸 기름이 창고에 있는가라는 운영의 문제였다면 이제부터의 에너지 안보는 우리 공장에 광물 재고가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물리적 자산 확보의 문제로 바뀝니다. 석유는 한번 태우면 사라지지만
광물은 배터리나 모터 속에 박혀 10년, 15년을 갑니다. 즉 미래의 패권은 매일매일 원유를 수입하는 능력이 아니라 한 번에 대량의 광물을 선점하여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국가에게 돌아갑니다. 미국이 60대 핵심 광물을 지정한 것은 바로 이 에너지 근본위제의 주도권을 중국으로부터 뺏어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미국 리포트가 60개를 콕 집어낸 이유 중 하나는 이 광물들의 독특한 물리적 성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너디뮴이 없는 전기차 모터는 효율이 급감합니다. 리튬보다 가볍고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원소는 주기율표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순도 쿼츠가 없으면 AI 칩을 만드는 반도체 웨이퍼 자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그것은 자원이 아니라 무기다. 이것이 자원전략국이 정의하는 핵심 광물의 본질입니다.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망이 끊기는 순간 그 산업은 마비됩니다.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AI와 친환경 경제의 설계도가 정작 재료인 광물을 쥔 중국의 손끝에서 찢어질 수 있다는 공포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이 60가지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정학적 수싸움을 벌이고 있을까요? 단순히 땅을 파는 문제를 넘어 전 세계 국가들을 줄 세우고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미국의 거대한 체스판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는 우리가 알던 국경선이 아닌 자원의 선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60대 광물을 발표하며 방어벽을 쌓는 동안 중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전 세계 자원 공급망에 자원 만리장성을 쌓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땅을 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1992년 덩샤오핑이 던진 한마디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말은 30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채굴에 그치지 않고 환경오염과 저임금을 감내하며 광물을 정제하고 가공하는 미드스트림 단계를 독점했습니다. 희토류 정제 90% 리튬 가공, 60% 코발트 정제, 70%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3년 8월 중국은 반도체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희토류 가공 기술 자체의 수출을 금지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광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 너희가 우리를 반도체로 압박한다면 우리는 너희의 미래 산업 전체를 멈춰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광산 하나를 짓는데 평균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거대한 포위망입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등 14개국을 규합해 일종의 자원판 경제 나토를 결성했습니다. 중국이 배제된 우리끼리만의 안전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미국의 수싸움은 집요합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중국산 광물이 들어간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강제로 재편합니다. 또한 호주의 희토류 광산, 캐나다의 니켈 광산, 아프리카의 구리 광산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여 중국의 자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원전략국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만약 내일 중국이 모든 핵심 광물 수출을 중단한다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미국의 스텔스기 생산 라인은 즉각 멈추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가동 중단에 들어갈 것입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60대 광물 리포트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을 고도화하며 심지어 우방국인 한국의 재련 기술을 끌어들여 중국의 만리장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미국이 지목한 이 60가지 광물 중 진짜 돈이 흐르는 곳은 어디인가? 리스트를 3가지 패권 카테고리로 묶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전원의 심장인 리튬 니켈 구리입니다. 흔히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은 매장량보다 정제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제 단순히 광산을 가진 기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IRA 수혜를 받는 비중국계 재련소를 가진 기업이 향후 10년의 부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방산의 혈액인 안티몬, 티타늄, 베릴륨입니다. 안티몬은 탄약과 미사일 유도 장치에 필수적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공급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티타늄은 스텔스기의 골격입니다. 방산 광물은 수익성보다 공급의 연속성이 우선이기에 정부 차원의 비축 기지 건설과 관련된 인프라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와 AI의 토대인 고순도 쿼츠 너디뮴 갈륨입니다. 고순도 쿼츠는 웨이퍼 도가니의 원료이며 너디뮴은 회전하는 모든 첨단 기기의 자석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초고순도 소재를 정제하는 기술 장벽은 높아지며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진짜 큰 손들은 LME 시세뿐만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에 단계 주목합니다. 테슬라가 리튬 정제 공장을 직접 짓고 애플이 재활용 광물 비중을 100%로 높이겠다고 선포한 것은 시장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 물리적 통제권을 갖겠다는 의지입니다. 시간을 5년 뒤인 203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원전략국이 분석한 2030년의 세상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다변화가 성공하여 자원 다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자원 가공 허브로 우뚝 서며 자원 전쟁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됩니다. 반대로 자원 민족주의가 폭주하여 공급망에 암흑기가 오는 경우 광물 가격은 현재의 10배 이상 폭등하고 한국 기업들은 원료를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자원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업스트림을 직접 쥐어야 합니다. 2030년까지 필요한 구리와 리튬의 양은 현재 생산량의 3배가 넘습니다. 이제 투자의 기준은 얼마를 파느냐가 아니라 원재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60대 핵심 광물 리포트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패권 전쟁의 실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자원 전략의 3원칙을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자원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땅속에 묻힌 원소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욕망과 국가의 전략이 자원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미국이 선정한 60가지 광물은 단순한 원소 주기율표의 일부가 아니라 미래 권력을 향한 60개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단순히 주식 차트의 등락을 보는 투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구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행보를 읽는 전략가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 부의 격차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2의 리튬, 즉 향후 5년 내 가장 폭등할 광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공유해 주십시오. 자원전략국은 다음 시간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이자 광물의 노다지라 불리는 심해져 광물 전쟁의 실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원안보의 눈 자원전략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